네, 강프로입니다.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도 0.9% 상승해서 끝났고요.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매물 소화 과정은 보낼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는 더 이상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 주식시장에서 상승하는 데 있어서 1파 상승 그리고 2파 상승이 있습니다. 1파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하는 것. 그리고 2파는 실적을 확인된 이후에 상승을 하는 것. 보통 1파와 2파 상승하는 이 구간에서 이 정도까지 하락 구간이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락 구간이 나온 건 하이닉스와의 관계가 뭐 틀어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반도체가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용하는 건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격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가격을 확인한다는 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 누구도 정확하게 고가를 맞출 수 없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저가를 딱 잡아서 매수를 할 수 없습니다. 자, 내용 보세요. 2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챗GPT가 대박이 터졌죠. 그리고 23년도 초반에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3월 달에는 미국의 은행이 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어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한 거죠. 그랬을 때 미국 시장도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었죠? 성장을 담보로 한 나스닥에 대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관세 이전까지는 나스닥은 계속 신고가 구간에 있었습니다. 자, 정확하게 25년 2월 중순까지 S&P 500의 가격대는 신고가를 만들었고요. 그러면 대략 상승폭이 어느 정도까지 나왔다는 건가요?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 10,000원 초반대부터 매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2만 원을 넘어가는 구간부터 우리가 매수 구간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10,000원부터 시작해서 여기 쭉 보면 어디까지 올랐습니까? 20만 원까지. 대략 한 20배 정도 상승 구간이 나왔죠.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2만 원부터라는 겁니다. 왜? 가격 확인이 필요하니까. 그 누구도 가격을 확인하지 않고 즉 저가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고 정확하게 고가에 매도할 수는 없다. 운이 좋아서 저가에 그냥 한번 잡아볼까? 좀 물려봐? 이 정도가 될 수는 있겠죠. 반대로 그냥 조금 한번 팔아볼까? 이런 게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한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겠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미반도체를 제가 계속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 저도 매수 구간을 잡아놨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바닥에 대한 확인 과정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신고가가 발생한 것은 아니죠. 신고가가 나와야지만 고가 매물에 대한 소화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6월 14일이 지났죠. 이건 6월 14일 24년도입니다. 무슨 얘기냐? 고가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만들 수 있는 가격대가 이제 19만 6,200원이 아니게 된 거예요. 한 달만 지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신고가는 11만 원대로 낮아지고요. 11만 원대에 대한 가격대는 이미 12월 달에도 올라갔었던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하이닉스에 대한 가격대를 보면 이미 신고가를 만들어 냈죠. 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HBM4 장비를 독식했다. 그렇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더 관련된 내용들.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죠. 보세요. 한미반도체 285억 규모 신규 시설 투자 결정. 한미반도체는 신규 시설에 284억 8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 자본 대비 5.2%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투자 기간은 8월 1일부터 26년 11월 30일까지다. 회사 측은 차세대 프리미엄 HBM 생산에 대응하기 위한 최신식 하이브리드 본더 전용 공장을 건축이라고 밝혔다. 자, 이런 호재 같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런 호재를 먼저 반영을 합니다. 그렇죠? 자, 무슨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미반도체를 언제 사서 언제 파세요? 목표가가 얼마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가격대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이브리드 본더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HBM4 관련된 내용들 그렇죠? 아직까지 HBM4는 상용화가 되기 전입니다. 엔비디아 GPU에서 하이닉스에서 만든 HBM으로 인해서 엔비디아 GPU에 아직까지 HBM4가 들어가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상승 모멘텀이 되는 이유는 그렇죠? 제가 원래 제목만
이야기를 드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격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여기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그쵸? 23년 초반에 한미반도체가 신고가 구간을 만들고 나서 어디까지 올라갔죠? 19만 원대, 20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20배 상승 구간에 실제 실적이 좋았었던 건 23년도에 6배 올라갔었던 그 구간이 아니라 6만 원부터 19만 원 정도, 대략 3배 정도 상승했었던 요 구간입니다. 24년도가 들어서라는 거죠. 실적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주도주들 있죠. 예를 들어서 두산에너빌리티, 그쵸? 그리고 제가 앞으로 강세를 보일 거라고 예상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알테오젠, 그리고 조선주, 이런 종목군들까지 계속해서 매매 구간을 잡을 거고, 제가 25년도 들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서 60%, 70%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는지 이따가 제가 계좌 인증 다 할 거예요. 반드시 보고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주도주들의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어요. 지속 가능한. 자, 내용 보세요. 하이닉스의 실적입니다. 23년도에 하이닉스는 100% 상승을 했어요. 근데 23년도의 실적은 어떻죠? 7조 7천억의 적자입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서 한미반도체를 보자고요. 340억. 그리고 22년도의 실적은 1100억. 그쵸? 자, 그러면 23년도에는 실적이 분기에 한 번씩 나오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어닝 쇼크를 맞은 겁니다. 근데 이때는 10,000원부터 어디까지 올랐어요? 6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그쵸? 매매 구간은 물론 2만원부터 가능해요. 저가를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24년도에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찍었습니다. 분기별로 실적을 내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서프라이즈를 찍어왔었던 거죠.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죠? 한미반도체의 주가 보세요. 19만 원부터 쭉 빠졌습니다. 12월 달까지 보면 얼마까지 빠졌나요? 19만 원부터 7만 원 정도까지. 거의 한 70% 정도? 이렇게 하락 구간이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락했을까요? 상승했을 때 앞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을 주식 시장은 불특정 다수의 선택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아직 신고가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이제 6월 14일 24년도의 고가가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신고가 매물에 대한, 물론 19만 원까지 올라가서도 저항 구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저항 구간에 내가 어떻게 보유해 갈지는 지금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지금 어떤 결정을 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이따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를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잘 보세요. 한미반도체가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들이 있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쵸? 신규 시설 투자, 즉 HBM4 장비 관련된 내용, 이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어디다가 들어가나요? 이걸 그냥 엔비디아한테 그냥 줍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에서 HBM 만드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무슨 얘기냐? 하이닉스가 먼저 길을 내줘야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라와 줘야 됩니다. 지금은 한미반도체한테 가장 좋은 구간이 열린 거예요. 삼성전자가 올라와 주고 있죠. AMD와 HBM3E에 대한 계약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 장비 없이 HBM3E를 성공시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돌려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AMD는요, 지금 하이닉스 HBM을 못 구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쌀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지금 AMD 쪽으로 들어갈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AMD가 선택한 건 뭐냐? 지금 AMD가 지금 새롭게 GPU를 출시를 했어요. AI 관련된 GPU를. 이게 뭐 MI350 그리고 MI350X 요 내용인데, 이게 엔비디아 GPU, 그쵸? 그리고 새로 나올 루빈, 그리고 지금 판매되고 있는 블랙엘, 요것과의 차이는 어디서 두고 있는 거냐? 물론 엔비디아만 쿠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드웨어 성능에서는 그렇게 이렇게까지 점유율이 차이가 날 정도로 벌어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AMD가 선택한 카드는 HBM의 용량을 늘려버렸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지금 HBM에 대한 수량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하이닉스는 지금 전체 물량이 전부 다 엔비디아 쪽으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신규 공장까지도. 거기에 물론 한미반도체의 장비가 들어가죠. 자, 그럼 여기서 퀄리티만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HBM보다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HBM에 대한 내용, 그쵸? 퀄리티가 더 좋아요. 성능도 더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그래도 최소한 AMD와의 협업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선다면, 그쵸? 여기서 퀄리티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한미반도체를 찾을 수밖에 없고,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도 삼성전자의 막대한 생산 능력을 이용을 했을 때 실적은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을 갖추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아까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주가 절대로 저가를 못 잡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하고 매수를 하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먼저 확인된 구간이 있어요. 어디예요? 하이닉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바닥은 찍었다고는 하지만 보세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신고가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잘 보셔야 돼요. 더 이상 반도체 종목군들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그쵸? 이런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하락 구간을 만들었나요? 만들지 않았죠. 무슨 얘기냐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2월 말부터 있었던 관세 관련 이슈로 인해서 경기 침체 구간을 먼저 반영하고 올라온 이유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하락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종목이 나빠서. 두 번째, 시장이 나빠서예요. 근데 한미반도체는 종목이 나쁠 가능성은 없죠. 실적은 앞으로 계속 좋아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10,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80,000원, 90,000원 정도 하죠. 그러면 실적이 좋아져 있는 부분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자, 내용 보시면 한미반도체 실적 볼게요. 300억에서 2,500억까지 확정된 실적으로 대략 한 8배 정도 좋아졌죠. 정확하게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10,000원부터 거의 한 80,000원, 90,000원, 23년, 24년, 25년 대략 2년 반 동안 주가가 등락을 하면서 실적과 주가가 만나지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를 드렸었던 2파 상승에 대한 준비가 끝났다. 그러면 2파 상승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 뭐 다른 종목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드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자, 조금 길게 보겠습니다. 아니, 주봉으로 돌려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22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죠. 그리고 나서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시세 구간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방산 쪽은요, 거의 대부분이 한국의 국방부하고 거래를 해왔겠죠. 그러면 국방부와의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볼륨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마진율을 그렇게 크게 가지고 갈 수 없죠. 마진이 남긴 남지만 큰 마진율을 가지고 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서 뭐 LIG 넥스원이나 뭐 현대로템이나 이런 쪽은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굴뚝주. 왜? 성장이 둔하니까. 근데 22년도, 그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유럽에서 무장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그리고 가격대가 맞아 들어가는 K방산이라 그러죠.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실제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그쵸? 여기 첫 번째 신고가 갔었던 7만원부터 1년, 2년 동안 봤을 때 얼마입니까? 여기 40만원까지. 그냥 8만원, 40만원 봤을 때 5배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0만원부터 지금 얼마예요? 90만원입니다. 실적 볼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연간 실적으로 5년치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국의 국방부 규모 있죠? 2,400억, 2,700억. 그쵸? 이때는 주가 안 올랐다고요. 근데 22년도 이때부터 신고가를 만들었죠? 4천억. 늘어났죠? 그리고 6천억. 그리고 24년도 확정 실적 1조 7천억입니다. 그러면 성장이라는 걸 처음으로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적 확인된 이후까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보세요. 첫 번째부터 따지면 대략 4만 원부터 한 100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잖아요. 계산하기 쉽게 5만 원이라고 잡았을 때 20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없었을까? 그렇죠? 이게 작아 보이는데 20% 30%짜리 조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이쪽 구간에서 너무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작아 보이는 거지, 이 조정 구간 하나하나가 그렇게 적은 조정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런 조정 구간이 있는 이유는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있는 거고, 실적 확인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이런 정도의 상승세가 나온다. 근데 이런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기 전에 뭘 만들어요? 신고가를 만드는 거고, 그 신고가가 지금 낮아지고 있다. 7월 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고가는 1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한미 반도체에 대한 고가 돌파 구간은 더 낮아지게 되고요. 매수 구간은 점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매매 타점 어떻게 잡는지 그 부분을요, 여기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계속해서 제가 뭐라 그래요? 원전, 조선,
바이오, 방산, 반도체 이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렇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뭐 두산 에너빌리티, 그쵸? 쭉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6월 20일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59,700원. 이거 4월 달부터 시작해서 2만 원짜리가 6만 원까지 올라온 겁니다. 딱 2달 한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제가 2% 하락 중 3시 이후 4% 이하로 떨어지면 보유 물량 50% 매도 예정이다. 준비하세요.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매도할 경우 다음 주 현대건설 원전입니다. 한전기술 원전이에요. 매수 예정. 원전 포트폴리오 구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에 대한 매수 타점까지도 모두 소통방에서 공유를 했습니다. 하이닉스가 이미 신고가를 가버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뭘 해야 돼요? 한미반도체에 대한 매수 타점 잡아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하이닉스가 올라가는데 한미반도체를 버리고 간다. 이 됩니까? 이 말이 돼요? HBM 때문에 하이닉스가 지금 승기를 잡은 건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부터 계속해서 매수 구간을 잡아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한미반도체 이렇게 보시면 제가 언제 타점이 나왔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 보시면 보세요. 6월 12일 날에도 자 87,300원일 때 뭐라 그러나요? 제가 올라가고 있는데 한미반도체 3% 89,000원까지 높여잡아라. 87,300원에서 89,000원으로 주문을 넣는다고 해서 89,000원에 체결되나요? 아래 효과부터 체결되겠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3% 35만 원대까지 높여잡으세요. 아래 효과부터 체결된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거 엄청 강하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6%대까지 올려잡아라. 4%대인데. 그리고 6%대에 끝났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재상승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권을 잡은 거다. 이런 모든 내용, 주도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한국조선해양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했죠. 언제? 5월 달부터. 그리고 6월 9일 날 7%의 수익 구간 매도 한번 하고 6월 12일 날 다시 매수 구간 또 잡았습니다. 정확하게 찍혀 있죠.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너무 비싸게 잡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전 삼성중공업 자, 내용 보세요. 2월, 3월 17% 수익 구간. 그 전에 한화오션 자, 내용 보세요. 신고가 구간 그리고 매도. 그쵸? 12월, 1월, 2월 달입니다. 결과 어때요? 2월 5일 날 57%의 수익 구간. 이렇게 만들어진다. 신고가 이후에 매매 타점을 잡았을 때 그리고 이 내용들 모두 소통방에서 공유를 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ABL 바이오 어때요? 76% 이렇게 터집니다. 당연히 신고가 구간의 매수 구간을 잡았죠.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한미반도체에 대한 실시간 타점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강한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원전에 대한 종목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내용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70%대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한미반도체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너무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쵸? 근데 70%씩 수익 구간이 나오는 건 항상 신고가 구간, 즉 주도주에서 터진다. 한미반도체 신고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자, 내용 보세요. 67%의 수익 구간 5월 30일 날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유 중에 있습니다. 이미 130%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습니까? 소통방에 보면. 그쵸? 확인하고 하자. 그쵸? 확인하고 하자.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 실시간 타점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입장 링크 공유해 드리고요. 무엇보다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7월달까지 해서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